이를 많이 갈고 또 이가 짧아져서 점점점 이 없어지는 분들의 얼굴 모양의 패턴을 보면 노화 패턴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면 합주기처럼 점점점 짧아지거든요. 그게 이가 이제 닳아서 그렇게 되면서, 근데 구강 구조상 이가 짧아지면 그대로 이렇게 짧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짧아지는 게 아니고 아래턱이 이렇게 후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짧아지게 돼 있어요. 턱 관절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아래턱이 짧아지면서 뒤로 들어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를 많이 가시고 이가 짧아진 여성분들이 얼굴이 옛날보다 자꾸 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앞으로 내밀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거 하면서 저 턱도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환자들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점점 얼굴 모양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게 얼굴도 짧아지면서 턱이 들어가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턱 좀 빼달라 그러는데 사실 뭐 교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양악수술이 아니라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턱을 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높이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래턱은 높이를 높이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아래턱은 약간 앞으로 전하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후상방, 내려갈 때는 전하방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칼 수직적인 높이를 높이게 되면 아래턱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확실히 얼굴도 약간 길어지면서 아래턱이 약간 나가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사실은 치아가 너무너무 닳아서 나중에 이거 너무 짧아지니까 이도 시릴 것 같고 걱정돼서 하셨지만,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얼굴이 좀 길어져서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이 사각턱 느낌에서 달걀 모양으로 약간 바뀌게 되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하나 뭐냐면 이를 꽉 물고 이렇게 마모가 심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악 물고 자기 때문에 이쪽에 교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저작근, 그 중에서도 이를 악무는 데 쓰는 폐구근이라고 그래요. 그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살면서 높이는 낮아지고 이쪽 근육은 살이 붙고, 그러니까 사각턱이 되는 거죠. 얼굴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변하는 노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해줬더니 얼굴이 약간 길어진 느낌이 나면서 근육 입장에서는 예전 높이대로 못 가니까 수축을 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수축을 덜 하면 우리가 근육 입원해서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누워있고 기부스하고 있으면 그쪽 다리 그냥 완전히 가늘어지잖아요. 그거는 운동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저작근도 평상시 100 정도 수축을 하던 것을 80밖에 수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합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근육도 빠지게 돼요. 일종의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얼굴 사각턱을 치료하는 방법이 결국은 근육을 죽이려고들 치료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주사요법으로 하는 게 보톡스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보톡스는 우리가 보tulinum 톡신이라는 그 균을 넣어서 근육세포를 약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근육이 또 다시 재생산되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저절로 단련을 하고, 또 잘 때 이를 악 무는 습관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 되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은 높이를 높여놨기 때문에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붙긴 하겠지만 근육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빨리 붙지 않아요. 그리고 이를 악 물고 계신 분들은 이 근육이 하악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우리가 저작근도 있지만 이 어깨 쪽으로도 가는 근육도 있고 이 쇄골로도 붙고 척추로도 붙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파트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적인 결과로만 보면 이를 이렇게 악 물고 계신 분들, 사각턱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깨가 무지무지 뭉친다는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시면 혹시 뭐 이렇게 지압 같은 거 받으러 가시면 하시는 분들이 어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항상 굳어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치료의 1차적인 목표는 치아가 더 이상 파이지 않게, 위에다 뭘 붙여놨으니까 식사를 하고 그 상태에서 또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 그 재료도 닳겠죠. 그렇지만 자기 치아가 닳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치아가 더 이상 낮아지진 않는다. 이게 이 치료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쓰다 보면 한두 개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것만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치아를 많이 갈지 않았기 때문에 시린 것도 없고 사실 거의 안 갈고 붙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어떤 문제가 사실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환자분한테 많이 해롭게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뭐 많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치실도 치아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치료를 해드린 분들이 제가 이제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잘 유지되고 있으시고, 그래서 고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크라운을 안 하고 이렇게 위에만 붙인 이런 방법들이 과연 잘 입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씹는 힘을 버틸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조금 겁도 나고, 그래서 여러 문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방법이 외국 문헌도 제가 많이 찾아보질 못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런 방법의 접착 시스템이 치과에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레벨에서도 연구가 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저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임상적인 결과는 지금 나쁘지 않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모가 점점 심해서 걱정이신 분들 우선적으로는 이런 치료 해드릴 수 있겠고, 마모가 더 많이 진행돼서 어금니 쪽에 아예 에나멜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면 이런 치료 못 해드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는 에나멜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여기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나멜이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붙이면 다 떨어지겠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크라운을 씌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치아 마모가 심하신 분들 있으시면 어쨌든 이런 방법도 요즘엔 굉장히 이제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디자인치과에서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잘 때 이를 악물고 잔다거나 아니면 어금니를 이했을 때 내가 윗니가 아랫니를 절반 이상 가린다 하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금니 보시고 어금니가 조금 너무 플랫하네, 평평하네, 레이가 좀 납작하네, 이런 그러면 한번 오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깨나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 치과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고, 또 치과 영역에서도 뭐 외국에선 대체의학이라든가 이런 쪽 영역이긴 하지만 그냥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철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해서 요즘엔 좀 쉽게 환자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치료 기간은 하루에 끝나는 치료예요. 왜냐하면 높이를 높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치아 몇 개만 높여놓으면은 나머지 치아는 안 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지금 기계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하루 만에 14개의 치아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현대 치의학에서 그래도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디자인치과에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씹는 면의 치아 마모증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임상소견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